1번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질병이 없는 상태, 2번 허약하지 않은 상태, 3번 신체적으로만 완전한 상태, 4번 정신적으로만 완전한 상태, 5번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체만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의 개념으로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까지 모두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적절한 운동을 한다. 2번 영양보조식품을 피한다. 3번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준다. 4번 가족 및 친구와 의사소통을 한다. 5번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감을 유지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영양보조 식품을 피한다. 노인이 되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건강이 조금 들쑥날쑥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많죠. 그때는 영양보조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3번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 신체적 관리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노인의 신체 활동에 맞는 영양분 섭취하기, 2번 자신에게 맞는 영양보조식품 섭취하기, 3번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고강도 운동 실시하기, 4번 질병 유무를 확인하고 적합한 운동 지속하기, 5번 유전적, 생활습관적 특징에 맞는 음식 섭취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신체 기능과 상관없이 고강도 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신체 기능에 적절하게 적절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 아닌 것은 1번 적절한 운동하기, 2번 영양분 섭취하기, 3번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4번 기억력과 인지력 유지하기, 5번 모든 활동 중단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5번 모든 활동 중단을 하면 오히려 사회 고립감도 증가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5번 노인의 신체적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유전적 특징과 상관없이 음식을 섭취한다. 2번 규칙적인 운동은 하지 않아도 된다. 3번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유무를 확인한다. 4번 신체적 활동을 줄이고 안정에 집중한다. 5번 사회적 관계를 줄이고 혼자 시간을 보낸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유무를 확인해서 그 질병의 상태에 맞게 운동, 식습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주는 것이 신체적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입니다. 6번 노인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기, 2번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3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4번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기, 5번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4번 혼자만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가 고립되는 관계죠. 그래서 똑같이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7번 노인의 신체적 노화를 늦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은 1번 과도한 운동하기,
2번 모든 음식 제한하기. 3번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 지속하기. 4번 사회적 관계 단절하기. 5번 영양 섭취 줄이기.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해 주는 것이 근육이 약화되고 관절이 굳어져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8번 WHO에서 제시한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1번 노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규칙적인 관리만 강조한다. 2번 노인의 역할 상실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3번 기능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번 노인의 활동을 제한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게 한다. 5번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개인적 안정만을 지원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기능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고요. 이때는 장기 요양이라든가 보건 의료와의 관계라든가 노인의 친화적인 것들 그런 환경 조성을 연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번 노인의 기억력과 인지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하루 종일 TV 시청하기. 2번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기. 3번 운동을 전혀 하지 않기. 4번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기. 5번 수면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것들은요. 뇌 지속적인 기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되죠? 독서, 게임, 학습 이런 것들은 노인의 기억력, 인지력 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10번 노인의 사회적 건강을 위해 권장되는 활동은 1번 혼자 지내기, 2번 TV만 보기, 3번 가족과 대화 피하기, 4번 자원봉사 활동하기, 5번 모든 사회활동 중단하기. 뭘까요? 그렇죠. 4번 자원봉사 활동하기. 노인의 사회적 건강이잖아요. 자원봉사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겠죠? 11번 노인이 건강하게 노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활동은 1번 가족 및 친구와의 소통을 줄인다. 2번 자원봉사나 여가 활동에 참여한다. 3번 생산적인 활동을 피한다. 4번 지역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5번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자원봉사나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아까처럼 사회적 활동을 하려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게 좋고 사회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12번 WHO에서 제시한 노인의 건강한 노화 지원 방안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결정하기. 2번 보건의료와의 연계를 피하기. 3번 노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하기. 4번 학습 기회를 제한하기. 5번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노인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3번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강조한 노인건강 지원 방안은 1번 노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2번 노인의 학습 기회 제한하기, 3번 노인의 욕구를 무시하기, 4번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하기, 5번 노인의 사회활동을 금지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노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나오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 건강 지원 방안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1번,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키가 줄어들고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2번, 면역 능력이 저하되어 질병 악화가 쉬워진다. 3번,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 4번, 만성 질환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5번, 노화는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죠. 2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2번 내향성이 증가한다. 3번 조심성이 증가한다. 4번 경직성이 증가한다. 5번 사회적 활동성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사회적 활동성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우울증 경향 증가, 내향성 증가, 조심성 증가, 경직성 증가 이런 것들이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죠. 3번. 노년기에 내향성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청장년기에 비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한다. 2번. 심리적 에너지가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3번. 시청각 능력이 감퇴하여 외부 활동을 기피하게 된다. 4번.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증가하여 고립을 자초한다. 5번. 타인과 만나는 것을 점점 피하게 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증가하여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향적이 되면서 고립이 유발되는 수가 있죠. 4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증 경향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불면증, 2번 식욕부진, 3번 체중 감소, 4번 기억력 저하, 5번 자신감 증가.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자신감 증가 오히려 감소하고요. 우울증 경향의 증가, 우울증 이게 나오면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기억력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경직성이 증가하여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2번 조심성이 증가하여 행동이 신중해진다. 3번 과거를 회상하며 생애를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다.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감소한다. 5번 생명을 유한하게 인식하며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증가한다. 6번.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면역 능력이 향상된다. 2번 회복 능력이 증가한다. 3번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4번 세포의 노화가 진행된다. 5번 적응력이 점차 향상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세포의 노화가 진행된다. 정답은 4번이죠. 7번. 노인의 신체적 특성 중 면역 능력의 저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1번 키가 줄어든다. 2번 등이 굽는다. 3번 잠재 질병이 나타난다. 4번 주름이 많아진다. 5번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잠재 질병이 나타난다. 잠재 질병 얘기가 나오면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 감기 같은 질병이 나타나고 잠재 질병이 다른 것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능력 나오면 잠재 질병. 8번. 노인의 사회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경제적 능력이 향상된다.
2번 사회적 유대감이 증가한다. 3번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을 경험한다. 4번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된다. 5번 가정 내 역할이 확대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9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은퇴로 인해 역할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2번 경제적 빈곤이 노인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3번 퇴직으로 사회적 관계가 단순화되어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4번 새로운 기술과 적응 방식에 대한 학습 욕구가 증가한다. 5번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준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새로운 기술과 적응 방식에 대한 학습 욕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화로 인해서 기존 방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고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10번 노인의 사회적 특성 중 역할 상실의 대표적인 사건은 1번 결혼, 2번 은퇴, 3번 입학, 4번 취직, 5번 진학. 정답은요? 그쵸. 2번 은퇴. 은퇴하면서 역할 상실을 겪을 수 있죠. 11번 노인의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갖는 긍정적 기능은 1번 새로운 도전의식 고취, 2번 경제적 빈곤 해소, 3번 사회적 관계 확장, 4번 정서적 안정감 제공, 5번 신체적 기능 향상.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해 주죠. 12번 에릭 에릭슨의 생애 주기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에 해당하는 심리적 과제는 1번 신뢰 대 불신, 2번 자율 대 의심, 3번 근면성 대 열등감, 4번 통합 대 절망, 5번 친밀감 대 고립. 정답은요? 그렇죠. 에릭 에리스는요, 생애 주기 이론을 여러 단계로 나눴는데요. 노년기에는 4번 통합대 절망으로 나눴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통합할 수가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망적으로 한다. 그래서 통합대 절망으로 나눴습니다. 13번 에릭 에리슨이 제시한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은 1번 친밀감 대 고립감, 2번 생산성 대 자아 침체, 3번 주도성 대 죄의식, 4번 통합 대 절망, 5번 신뢰 대 불신. 정답은요? 그렇죠. 4번 통합 대 절망. 정답은 같지만 문제가 살짝 다른 단어로 표현됐죠? 아까는 심리사회적 과제, 그 다음에 발달 과업, 요렇게 다른 단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란 뜻이겠죠. 1번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형태는 1번 3세대 이상 가구, 2번 부부와 자녀 가구, 3번 한부모와 자녀 가구, 4번 1인 가구, 5번 부부 가구. 정답은요? 그렇죠. 4번 1인 가구. 2020년 기준 통계 자료에 따르면 3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1인 가구입니다. 2번 노인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빈곤, 2번 질병, 3번 고독, 4번 무의, 5번 화병. 정답은요? 그렇죠. 5번 화병. 노인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빈곤, 질병, 고독, 무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3번 현대사회에서 노인 부양의 주된 특징은 1번 대가족 중심의 부양, 2번 지역사회 중심의 부양, 3번 핵가족 중심의 부양, 4번 친척 중심의 부양, 5번 이웃 중심의 부양. 정답은요? 그렇죠. 3번 핵가족 중심의 부양이 현대사회에서 노인 부양의 주된 특징으로 알 수 있습니다.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목적은 1번 노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 2번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3번 노인의 취업 기회 확대, 4번 노인 여가 활동 증진, 5번 노인 교육 기회 확대. 정답은요? 그렇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주요 목적은 2번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5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3세대가 한 집에서 함께 산다. 2번 노인이 혼자 독립적으로 산다. 3번 노부부가 함께 산다. 4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다. 5번 조부모와 손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것이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아파트에서 뭐 101동에서 102동 요렇게 앞동에서 뒷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동네 A동, B동 요렇게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부양하는 것이죠. 6번 핵가족화로 인해 나타난 수정 확대 가족의 장점으로 적합한 것은 1번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전적으로 부양한다. 2번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살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3번 노인 부모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다. 4번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심화된다. 5번 자녀와 부모 모두의 사생활이 줄어든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부모와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이 다르거나 동네가 다르면서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 노년기의 가족관계 변화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체적 능력의 쇠약, 2번 자녀의 출가, 3번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4번 친구 관계의 확대, 5번 심리적 소외와 고독.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친구 관계의 확대는 아니죠. 그러면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의 원인으로는 신체적 능력의 쇠약, 자녀의 출가, 은퇴로 인한 역할 상실, 심리적 소외와 고독을 들 수 있겠죠. 8번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효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2번 노인 부양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3번 자녀들이 모든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4번 노인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번 노인 부양은 오직 가족의 몫이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노인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인식 변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9번 노년기의 부부 관계에서 긍정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공통의 취미 생활을 만들어 공유한다. 2번 건강 악화에 따른 재적응 노력을 한다. 3번 가정일에 대해 융통성 있게 분담한다. 4번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피한다. 5번 배우자의 상실에 대한 준비를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피하면 안 되겠죠. 노년기 부부 관계에서는 긍정적 유지를 위해서 공통의 취미 생활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좋고, 건강 악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재적응 노력도 필요하고요. 가정일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분담하기 시작하여야 하고, 배우자 상실에 대한 준비도 하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10번 노년기 부부의 관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다. 2번 건강 악화에 따른 재적응이 필요하다. 3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4번 부부 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5번 가정의사의 역할일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부부간 대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럼 노년기 부부의 특징으로는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요. 건강 악화에 따라서 재적응이 필요하고 배우자 사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11번 현대사회에서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대가족 제도로의 복귀, 2번 가족사회 국가의 협력, 3번 노인의 완전한 독립, 4번 자녀들의 부양 의무 강화,
5번 이웃 간 상부상조. 정답은요? 그렇죠. 2번 가족, 사회,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현대사회에서 노인부양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번 노후 준비 무시하기, 2번 자녀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기, 3번 은퇴 후 계획 세우지 않기, 4번 건강관리와 경제적 준비하기, 5번 사회적 관계 단절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건강관리와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은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번 요양보호와 관련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 옳은 것은 1번 가족은 공식적 돌봄 인력으로 간주된다. 2번 요양보호사가 가족의 돌봄 역할을 대신한다. 3번 가족은 1차적 돌봄 관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4번 돌봄은 오로지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다. 5번 비공식적 돌봄 인력은 요양보호와 관련이 없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가족은 1차적 돌봄 관계의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서 1차적 돌봄 관계에서 가족은 필수적으로 요양보호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14번 요양보호에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족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한다. 2번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번 가족관계를 재구성한다. 4번 노인의 모든 일상생활을 담당한다. 5번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2번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는요, 가족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번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의 주요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생활 양식과 필요를 고려한다. 2번 개개인의 심신 상태에 따른 요구를 존중한다. 3번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를 우선한다. 4번 대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5번 숨겨진 감정과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제공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를 우선한다. 이건 아니죠. 대상자 중심의 대상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우선하는 것이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입니다. 2번 다음 중 대상자 중심의 올바른 요양보호 방법은 1번 냄새나니까 얼른 지금 목욕하세요. 2번 침대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억제대를 해야 해요. 3번 어르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며 대화합니다. 4번 아침 식사는 8시니까 무조건 일어나세요. 5번 걷기 힘드시니까 계속 휠체어만 타세요. 정답은요? 그렇죠. 3번 어르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며 대화합니다. 3번 톰 키도드가 강조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악성사회 심리가 아닌 것은 1번 공포감을 준다. 2번 어린애 취급을 한다. 3번 따뜻한 배려를 실천한다. 4번 비난한다. 5번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따뜻한 배려를 실천한다는 악성사회 심리가 아니죠. 그러면 톰키도드가 강조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악성사회 심리에는요, 공포감 주는 거, 어린애 취급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 요런 대상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요소들을 악성사회 심리로 분류했습니다. 4번 톰키도드가 제시한 사람 중심의 돌봄에서 강조하는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편의성, 2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좋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3번 대상자의 완전한 독립성, 4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효율성, 5번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만을 중시. 정답은요? 그렇죠. 2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좋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사람 중심 돌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 대상자와 대면할 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은 1번 정면에서 바라본다. 2번 같은 눈높이를 맞춘다. 3번 가까운 거리에서 본다. 4번 위에서 내려다본다. 5번 눈높이로 한참 동안 바라보고 힐끗 보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위에서 내려다본다. 대상자와 대면할 때는요,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같은 눈높이로 보는 게 좋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힐끗 보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날까요? 그렇죠. 누굴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조금 강압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 인간 중심 요양 보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요양보호사의 편의에 맞춘다. 2번, 대상자의 개성을 억제하고 일률적인 케어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개개인에 맞춘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요구가 많으면 돌보기 어려운 노인으로 취급한다. 5번,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대상자의 가치관을 존중해주고 개개인에게 맞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요양보호입니다. 7번, 휴머니튜드 케어에 제시한 대상자를 대하는 실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남의 준비 단계에서 방문을 알린다. 2번, 대상자의 기분 좋은 기억을 남긴다. 3번, 다음 케어를 준비하며 재회의 약속을 한다. 4번, 제공자 중심으로 케어를 강제한다. 5번, 대상자가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돌봄을 시행한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제공자 중심으로 케어를 강제하면은 안 되겠죠. 8번, 인간다움 케어에서 제시하는 대상자를 대하는 실천 원칙의 첫 번째 단계는 1번, 케어의 준비, 2번, 지각의 연결, 3번, 감정의 고정, 4번, 만남의 준비, 5번, 재회의 약속. 정답은요? 그렇죠. 4번, 만남의 준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뭔가요? 그렇죠. 케어의 준비. 그 다음은 지각의 연결. 그 다음은 감정의 고정. 그 다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 케어를 준비하는 재회의 약속.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9번,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 중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을 걸지 않는다. 2번, 명령형 문장으로 빠르게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4번, 긍정적인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5번, 말을 한 후 바로 다음 행동을 이어간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긍정적인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기의 요양보호 실천 4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10번,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대면하기, 2번, 말하기, 3번, 접촉하기, 4번, 일어서게 하기, 5번, 식사하기. 정답은요? 그렇죠. 5번 식사하기는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 실천의 4가지 원칙에는 대면하기, 말하기, 접촉하기, 일어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번,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이유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세 변환이 어려워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2번, 근육과 관절이 굳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3번, 대상자의 활동성을 높이고 재활에 도움을 준다. 4번,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골다공증이 악화된다. 5번,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요? 그렇죠. 3번, 대상자의 활동을 높이고 재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억제대를 사용하면은 욕창 발생이 올라가고요. 근육과 관절이 굳고요. 인지 기능 자체도 저하가 되는 거를 불러일으키고 심장 기능도 저하되고요. 골다공증도 악화되고 대상자에게는 부정적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번.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은 1번 욕창이 잘 생긴다. 2번 근력이 떨어진다. 3번 심장 기능이 저하된다. 4번 관절이 굳는다. 5번 시력이 좋아진다. 정답은요? 그렇죠. 시력이 좋아지진 않죠. 그러면 억제대 사용을 하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욕창, 그다음에 근력 저하, 심장 기능 저하, 관절이 굳는 것 이런 피해가 일어납니다. 13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항상 부정형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의 반응과 관계없이 빠르게 말한다. 3번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 4번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5번 대상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 천천히 또박또박 긍정적으로 같은 눈높이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만백세 TV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